자, 오늘은 지브러시 쪽, 풀 쪽 중요하죠? 풀 쪽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봅시다. 기본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로드 툴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툴에서 저장되는 건 ZTL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ZTL로 저장되고 여기는 로드 툴 프롬 프로젝트는 파일에 있는 이걸로 저장이 돼요. 여기 불러올 땐 이걸로 불러오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ZPR 프로젝트 전체가 저장이 되는 거고 여기 세이브해주는 툴만 저장이 돼요. 그 메쉬만 작업했던 내용은 저장이 안 되고 그리고 용량이 어 여기 프로젝트로 저장되는 게 용량이 좀 더 커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사용했던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는 거라서 용량이 좀 더 큰 거고 여기 세이브 같은 경우는 그냥 오로지 작업한 파일만 메쉬만 저장이 되는 거라서 용량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물론 저쪽에서도 부를 수 파일에서도 부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따로 부를 수 있어요. 프로젝트 ZPR을 부를 수 있죠. 굳이 카피 툴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임포트 익스포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OBJ나 작업하던 파일을 넘길 때 쓰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클론은 말 그대로 복사하는 거잖아요. 복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거는 2.5D, 3D 형식이 아니라서 처음엔 작업이 진행이 안 되죠. 그죠? 스크래핑을 하려고 하면은 폴리메시 3D화 시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눌러줘야 작업이 진행되는 거죠. 메이크 폴리메시 3D 이렇게 눌러줘야 메뉴가 바뀌면서 스컬핑을 할 수 있게 바뀌는 거고 이거는 항상 누르셔야 되는 거니까 단축키 해놓으면 좋겠죠. 저는 안 해놨어야지. 안 해놓고 그 다음에 고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프리퍼런스 가시면은 고지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맥스를 쓰니까 맥스에다가 플러그인 설치를 해놨어요. 설치하는 건 어렵지는 않는데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풋 익스포트를 진행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고지를 눌러보면은 지금 설치가 돼 있긴 한데 눌러보면 맥스가 실행이 따로 되면서 이 스페어가 맥스로 바로 실시간으로 넘어가요. 지금 맥스를 안 켜놔가지고 지금 켜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잠깐만요. 금방 켜질 거예요. 켜졌다. 음, 맥스가 좀 무겁죠. 좀 느려서 이렇게 넘어왔죠. 그죠? 그래서 맥스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변형을 하거나 뭐 그러면은 소리를 바꿔서 셀렉션 예를 들어서 조금 당겼다고 쳐봐요. 이렇게 당기고 여기 아까 설치를 하면 고지라고 이렇게 떠요. 이거를 다시 넘기면은 왜 안 넘어? 이렇게 넘어오죠. 그죠? 실시간으로 임포트 익스포트 하면서 작업할 수 있게. 그런데 이걸 너무 자주 쓰면은 캐시 파일이 많이 생겨서 거기 있는 그 클리어 캐시 파일을 가끔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돼요. 아니면 많이 쌓이다 보면 서로 꼬여가지고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프리퍼런스에 가셔 고지 쪽에 클리어 캐시 파일을 한 번씩 눌러 주셔서
쌓여있는 캐시 파일을 좀 삭제를 시켜주는 게 작업할 때 도움이 돼요. 꼬이는 일이 없어지죠. 그죠? 자, 그리고 고지 옆에 오른 여기 있는 걸 다 고지로 넘길 때 눌러주시면 되고, 비저블 같은 경우는 이제 눈 모양 있죠. 여러 가지 파일, 뭐 작업 데이터가 있는데 눈 모양 켜져 있는 것만 넘기고 싶을 때는 비저블 이거 쓰시면 돼요. 아셨죠? 라이트 박스는 말 그대로 이쪽에서 쉼표 누르면은 라이트 박스 켜지는 거. 다른 거는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뭐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게 쌓이잖아요. 이거 리셋 시킬 때 쓰는 거 이쪽에 알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것들은 눌러주면은 리셋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브틀 하위 도구죠. 서브틀에는 비저블 뭐 카운트 8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이는 뭐 포토샵 레이어 같은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최대 몇 개까지 돼? 24개까지 되죠. 많이 열어놓으면 많이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빌려서 쓰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아마 조금만 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2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게 비저빌리티 셋 V1, V2 있죠. 8번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은 프로젝트의 캐릭터로 쉽게 얘기해서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 V1은 전체 다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V2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한 부분만 끄고 상체 쪽에 있는 것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보일 때 V2, V3는 뭐 또 아까 상체 선택한 것 중에 다 빼고 다리 쪽만 보고 싶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이 이걸로 세팅해 놓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어렵지는 않죠. 그죠? 이거 사용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5월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다 있는 거 리스트를 다 보여주는 거죠. 여기 쭉 뜨죠, 그죠? 그리고 페이지 업다운 같은 경우는 뭐 화살표, 키보드 화살표를 눌러도 되고, 그러면 메쉬가 순서대로 선택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누르게 되면 이제 실제 이동, 신발이 제일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내리면 컨트롤 키하고 화살표를 아래로 내리면은 실제 이동하는 거 단축키 아니면 뭐 드래그해서 올려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키 눌러서 화살표 눌러가지고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폴더 여기 폴더 기능이 추가되어 있긴 한데 폴더 중에서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뉴 폴더하고 이름을 정해주고 폴더를 만들잖아요. 관리하기 좀 좋아지긴 했는데 뭐 드래그해서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은 접을 수도 있고 뭐 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기어 모양에 있는 걸 클릭해 보면은 뭐 트랜스포즈 셋 디플리케이트 뭐 머즈 업 쭉 있는데 명령이죠. 여기 있는 거는 뭐 트랜스포즈 하거나 그러면 이제 선택하고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거 폴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기어 모양 눌러서 전체적으로 뭐 트랜스포즈 셋을 하겠다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즈모 형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디플리케이트 하게 되면 이 폴더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폴더 안에 있는 걸 같이 명령어 쓸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올 델레트도 있고, 뭐 전체 다 삭제할 때 쓰는 것도 있고. 이거는 테스트 삼아서 한 번씩 더 눌러보시고, 폴더 안에 있는 거 명령어 쓸 때 쓰는 거예요. 자, 리네임 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따로 설명 안 하셔도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올 로우나 올 하이 같은 경우는 뭐 디바이드 값을 지오메트리는 디바이드 값을 전체적으로 다운시킬 때 1단계로 전체적으로, 아니면 올 하이는 최상 단계로 다 한꺼번에 올릴 때 쓰는데, 올 하이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폴리곤 수가 너무 많다 싶으면 안 쓰는 게 좋긴 해요. 갑자기 막 고퀄리티로 확 올리기 때문에 다운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알고만 계세요. 그리고 올투 홈, 올투 타겟, 이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페이저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거 할 때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거 여기 있는 거 카피는 알죠? 카피 페이스트 복제하는 거, 듀플리케이트도 복제, 컨트롤 시프트 D 하면 복제되는 거. 단축키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주 써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펜드 하고 인서트 있는데, 어펜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추가할 때 쓰는 거긴 한데, 이 어펜드는 만약에 동그라미를 넣는다고 치면은 서부터 제일 아래쪽에 생성이 돼요. 이거는 이렇게, 그죠? 인서트 같은 경우는 선택한 폴더 장갑 선택하고, 어펜드는 무조건 아래, 인서트는 선택한 거 그 아래쪽에 생성이 돼요. 꼭할 바로 아래 생기죠, 그죠? 다른 거 삭제해야겠다. 오케이. 어펜드는 제일 아래, 무조건 아래 생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인서트는 선택한 오브젝트 아래 생성되는 거, 추가시키는 거, 생성이 아니고. 델리트. 오케이. 델리트는 말 그대로 삭제시킬 때 쓰는 거고, 올 델리트 전체 다 삭제, 그겠지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도형 가지고 스플릿 설명드릴게요. 스피어. 일단 브러쉬에서 인서트 브러쉬 이용해서 IMM 브러쉬, 폴리메시 3D로 해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아까 경고 문자 떴죠, 그죠? 자, 일단은 볼트 하드 서페이스인데 몇 개 그려놓고 설명드릴게요. 스플릿 또 드래그 하게 되면은 마스크가 이렇게 씌워지죠, 그죠? 이 상태에서 바로 스플릿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뭐 마스크, 언마스크드 포인트, 그 다음에 스플릿 마스크드 포인트. 마스크를 안 한 걸 떨어뜨릴 건지 아니면 마스크를 할 건 떨어뜨린 건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똑같이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렇게 델레트, 아니면 반대, 마스크 한 걸 떨어뜨리겠다, 그죠? 그죠? 떨어뜨리는 거는 델레트. 자, 그룹 스플릿은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룹되어 있는 거 다 떨어뜨릴 때 뭐 마스크 씌워서 컨트롤 W 눌러서 그룹화 해주든지, 뭐 일단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컨트롤 W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룹 스플릿 눌러주면 각자 다 떨어지죠.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여기 있는 것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플리트 시밀러 파츠, 이건 뭐냐면은 히든은 숨겨져 있는 걸 떨어뜨릴 때 쓰는 거. 이거 하나 빼먹었다. 숨어져 있는 거를 분리시킬 때 쓰는 거예요. 숨긴 거를. 그 다음에 이건 그룹별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유사한 크기의 파츠, 비슷한 모양의 파츠를 분리시킬 때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떨어뜨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유사한 파츠를 떨어뜨릴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 놓고, 만약에 이렇게 섞여 있고 얘도 또 있고, 이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유사한 파츠별끼리 떨어지겠지. 그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지? 뭐지? 그 스플릿 하나 더 남았죠. 파츠별로 떨어뜨리. 이거는 뭐 어렵지는 않은데 많이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파츠별로 다 각자 하나씩 다 떨어뜨려요.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룹 스플릿 많이 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머즈 다운 하면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머즈가 되죠. 그죠? 그리고 다시 스플릿 다시 같이 써야겠다. 파츠별로 띄고, 머즈 시밀러 같은 거 유사한 것끼리 머즈 시킬 때 왜 다 스타트가 붙었지? 잠깐만요. 유사한 것끼리 머즈. 그 다음에 숫자 모양에서 눌러주면 같은 것끼리 머지 시킬 때. 비저블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머지 시킬 때 쓰는 거. 눈이 지금 현재 켜져 있는 것만 머지가 돼. 이렇게 켜놓고 머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머지를 시키면서 따로 이렇게 생성되죠? 이런 식으로. 메이크 폴리스도 바뀌면서 여기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고 따로 밖에 생성돼요. 자, 그 다음에 블린으로 갑시다. 컨트롤 W 눌러서 브러쉬는 스탠다드 브러쉬로 바꾸고, 자, 블린은 여기 있는 라이브 블린하고 연관이 있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어펜드를 하든 인서트를 하든 뭐 추가시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박스를 하나 이렇게 추가하고, 박스를 스케일을 조절을 해서
잠깐만요. 또 있구나. 예를 들어서 라이브 블린을 킨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두 개 겹쳐져 있고 막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집합일 때는 라이브 블린 켜져 있는 상태면 하나로 합쳐지겠지. 아이고, 화이트박스 눌렀네. 예를 들어서 얘에서 얘를 뺀다고 치면 이렇게 빠지겠죠. 스태프 눌러보면은. 그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디즈모 선택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빠지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실린더? 선택하고 실린더 해놓고 여기서 똑같이 하나를 복사를 해서 이 친구도 뺀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죠? 이거 이용해서 하드 서페이스 작업을 진행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맨 브러쉬 해가지고 꽤 많은 브러쉬들도 많이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이크 블린 메쉬를 눌러줘야 이 메쉬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음, 따로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죠? Shift F 눌러보면은 끊어진 상태로 사용하는 건 이건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프로블릿 이것도 22 버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여기 있는 걸 이거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창이 따로 옵션이 하나 뜰 거예요. 이게 프로블릿 눌러주면 창이 반대쪽에 떴네. 이게 원래 이렇게 창이 컸나? 조금만 좀 줄여지네요. 보시면은 폴리시 그룹 바이 그룹 얼마큼 뭐 부드럽게 할 건지 그걸 뜻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베벨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일단은 베벨로 할 건지 챔퍼로 할 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베벨의 두께값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긴 하죠. 이걸 눌러주면은 아마 보일 거예요. 베벨의 두께값 그리고 베벨의 스무스 얼마큼 부드럽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폴리그룹에서 각도 얼마큼 각도별로 깎이게 할 건지 이 변화 같은 게 보이죠. 이쪽에 보시면은 값에 의해서 제대로 깎이고 안 깎이고 그러죠. 값을 좀 낮춰서 뭐 컬러 같은 건 뭐 바꿔줄 수도 있는데 뭐 엣지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크게 건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보시면 안에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아니면 잘못했으면 리셋 한번 눌러서 다시 해서 값을 조절을 해서 다 완벽하게 조절이 됐으면 OK 눌러서 보면은 챔퍼가 이렇게 먹져 있는 식으로. 아마 이게 기능이 하드 서페이스용으로 만든 것 같긴 해요. 도빌 프로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온라인 정렬하는 기능인데 이것도 뭐 새로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여러 개 놓고 한번 사용해 볼게. 추가해가지고 어펜드 박스 하나, 스피어 하나, 별 모양, 꽃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정리되죠. 그죠? 센터에 모이게 할 때 아니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위아래 아래로 정렬, 센터 정렬, 뭐 위아래 정렬. 마찬가지 이제 앞에 아래 것도 마찬가지 간격 이렇게 정렬해 놓고 간격을 일정하게 아니면 폭별로 정렬할 때 쓰는 것 같아요. 온라인하고 분배하거나 이럴 때 정확하게 쓸 일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정렬할 때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거 리메쉬 설명합시다. 리메쉬는 캐릭터를 하나 불러올까요? 스위치. 아니요. 리메쉬가 무슨 뜻이에요? 면을 재생성하다는 거잖아요. 메쉬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리메쉬를 쓰려면은 구멍이 좀 뚫려 있으면 안 돼서 구멍을 좀 메꿔줄게요. 여기 지오메트리 가면은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클로즈 홀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셔도 돼요. 디바이드가 있으면 안 돼. 디바이드 날려주시고 클로즈 막아주시고 다시 서브 툴에 가서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되지? 메이크 폴리 3D로 다시 바꿔야겠다. 리메쉬 레졸루션 값이 활성화가 안 되네요. 왜 그러지? 한번 봅시다. 왜 안 되지? 일단 한번 다시 눌러볼게. 리메쉬 올 눌러주면은 메쉬가
새로 생성이 되는데 이게 레졸루션 값이 왜 상황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눌러주면은 면을 다시 그 하이폴리 메쉬 위에다 겉에다가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되죠, 그죠? 얘는 이제 뭐하고 같이 쓰냐면 아래에 있는 프로젝션하고 같이 쓰거든요. 근데 왜 레졸루션 이게 안 될까요? 잠깐 지브러시를 잠깐 껐다가 다시 잠깐 켜볼게요. 맥스가 지브러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리메시 같은 경우는 자 끄고 아니요 소프트 뭐지 다운 또 켜졌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아래 메꿔 주시는 게 좋다고 했죠. 일단은 메꿔볼게요.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클로즈를 아마 클로즈를 하면 삼각으로 깨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메꿔질 거예요. 자 설명합시다. 디메시 홀에서 X, Y, Z가 있는데 이거는 시미트리 형식으로 되는 거라서 만약에 비대칭이거나 하면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안 되고 그냥 기본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다 끄고 나서 이거는 이제 해상도 메시 새로 생성되는 해상도를 매수로 할 건지를 나타내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 좀 더 많으니까 좀 더 쓰셔도 상관없는데 한 300개? 300? 이 정도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큼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가끔가다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죠. 클릭하면 점으로 바뀌고 요런데 디포메이션 쪽에도 있을 거야. 보면 뭐 동그라미 그리는데 이거를 기능에 따라 조금 느낌이 다르게 내용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뭐 폴리시의 동그라미 형태 그 링 형태일 경우에는 뭐 폴리시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이제 유지하지 않을 건지를 뜻하는 건데 뭐 적용할지 안 할지 그걸 뜻해요. 일단 명령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건데 그 뜻이에요. 뭐뭐 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폴리그룹은 이제 면을 제로 생성할 때 폴리그룹으로 새로 폴리그룹으로 뭐 만들어질 건지 안 할 건지 오토 폴리그룹이라고 써있죠, 그죠? 나눠줄 건지 말 건지를 뜻하는 거고 일단은 300개 해놓고 리메시 올 눌러주면은 면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건 어떨 때 쓰냐면은 면이 너무 깨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응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토폴로지 기능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로우 메시 맞지? 토폴로지랑 같은 뜻이구나. 로우 형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근데 이대로 쓰면 안 되고 프로젝션을 한번 쏴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프로젝션이 있거든요, 바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면이 너무 막 엉망으로 꼬여 있어. 그러면 이제 면을 다시 생성해서 뭐 기능이 여러 가지가 비슷한 게 많아서 여기 있는 그냥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리메시를 했으면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젝션을. 프로젝션 기본 아무것도 안 건들고 일단 프로젝션 5를 한번 해줄게요. 5를 해주면은 일단 값을 잘 조절해 주긴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 생성된 걸 선택하고 해줘야 돼요. 뭘 하면은 솔로 모드 놓고 보면은 이게 원본이고 이게 금방 새로 생성 프로젝션 한 거. 그죠? 다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조절을 해줘야겠고, 디스트 같은 경우는 외곽 쪽 거리, 노멀 방향 거리 값인데 이게 눈에는 안 보여서, 그죠? 안 보이는 거라서 이게 좀 민감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값인데 이것도 이제 제일 기본으로 쓰시면 되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숫자를 조금씩만 올리거나 내려가지고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컬러 프로젝션 할 일 없으니까 꺼져도 상관없고, 지금 컬러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눌러보면은 다시 약간만 조절해서, 그리고 PA 블루가 스무딩 적용을 얼마큼 할 건지, PA 블루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프로젝션 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케이지 값 이렇게 조절해 줬잖아요, 맥스에서. 약간 그런 느낌의 기능이긴 한데 부풀려지죠, 이런 식으로. 다시 쏴주면은 값을 찾아서 최적의 프로젝션 값을 찾아서 프로젝션을 쏴주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은 0값으로 놔두고, 그리고 아웃하고 이너가 있는데, 아웃은 그러니까 이거 오브젝트의 내부 뭐 오브젝트가 따로 있다 싶으면 내부 쪽은 무시할 때 쓰는 거고, 이너는 반대, 외부 소스를 투영하지 않게 프로젝션 쓸 때 얘만 쏘게, 그러니까 얘만 쏘는 거죠. 분리시킬 때 쓰는 거예요. 일단 얘 혼자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쏴주고 다시 Z 눌러서 이쁘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은 리프로젝션 하이어 서브 디브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오메트리 디바이드 값을 좀 올려서, 그 면이 쪼개지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디바이드 1 값으로 놓고 단축키 컨트롤 D, 아니 시프트 D 눌러주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활성화되죠, 지금. 다시 올리면은 꺼지고, 내리면은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다시 프로젝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디바이드 값 올린 상태에서 다시 프로젝션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끝나면은 여기까지 하고, 프로젝트 릴리프, 릴리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새로 추가된 건데 다음 시간에 하죠. 익스트랙트랑, 그래서 디바이드 값을 살릴 수도 있고, 메쉬를 다시 정렬해 가지고 응용해서 쓰는 거라서 어디에 쓸 건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릴리프하고 익스트랙트 이어서 지오메트리 쪽으로 넘어갈게요. 수고들 하셨어요.